국민들, 다들 뉴스 속보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국 대통령인 자기가 선언하면 당장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잖아. 내가 있으면 전쟁은 없다.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목소리, 기억나지? 그런데 지금 중동 꼬락서니 좀 봐봐. 평화는커녕 시커먼 연기가 중동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어. 세계 경찰을 자처하겠다던 트럼프가 선택한 첫 번째 행보가 뭐야? 바로 이란의 경제적 심장, 하르그 섬을 공습한 거야. 이에 질세라 이란은 지금 결사항전을 외치며 미국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이거 보고 트럼프가 거짓말한 건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님은 아직 이 거대한 판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트럼프가 말한 경찰은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는 보안관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깡패들을 제압하는 해결사의 의미였던 거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봐. 만약 님이 이 뉴스 이면에 숨겨진 트럼프의 계산기를 읽지 못한다면 님은 평생 뉴스 헤드라인에 낚여서 지갑만 털리는 개미로 남을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자, 사건의 발단부터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자고. 미 공군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완전히 초토화했어. 하르그 섬이 대체 어디야? 아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 지도를 봐봐. 페르시아만 안쪽에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지. 크기는 코딱지만 해도 여기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곳이야. 말하자면 이란의 단 하나뿐인 현금 인출기인 셈이지. 이란이 먹고 사는 돈의 거의 전부가 이 섬 하나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박살났다는 건 이란 경제를 통째로 오프라인 시켰다는 뜻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란의 군부대나 수도가 아닌 이 섬을 노렸을까? 군사적 승리보다 지갑을 터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야.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잖아. 적을 죽이는 것보다 거지로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먹히고 효과도 확실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 하르그 섬이 멈추면 전 세계 시장에서 하루 200만 배럴의 공급이 순식간에 증발해. 이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거야.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은 당연히 수직 상승이지. 벌써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향해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과거의 오일 쇼크는 중동 국가들이 담합해서 만든 거지만 이번 건 트럼프가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트럼프표 오일 쇼크야. 내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나라 경제도 이렇게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라이브로 생중계한 거지. 이란은 지금 결사항전을 외치며 미국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날뛰고 있지만 사실 그게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야. 이란이 강하게 나올수록 유가는 더 오르고 전 세계적인 공포는 더 커지거든. 판이 커질수록 트럼프의 계산기는 더 빠르게 돌아가. 일반인들은 미국 국민들도 기름값 오르면 화낼 텐데? 라고 걱정하겠지만 트럼프에겐 다 생각이 있어. 지금의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이야. 사우디보다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내는 나라라고. 즉,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앉아서 수조 원을 벌어들이고 미국의 국력은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구조인 거야. 하르그 섬이 터지니까 이란도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포했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좁은 목줄이야.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경제는 뇌경색이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야.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의 벽이지. 해상보험사들이 이 지역 전쟁 위험 프리미엄을 수백 배로 올리면서 유조선 한 번 띄우는 보험료가 배 가격이랑 맞먹게 됐어. 어떤 미친 선주가 이런 상황에서 배를 보내겠어? 결국 물리적인 봉쇄가 없어도 배들은 스스로 멈추게 돼 있어. 배들이 멈추면 물류가 마비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지갑으로 전이돼. 기름값이 뛰면 공장 돌리는 전기세, 물건 나르는 트럭, 주유비까지 모든 물가가 덩달아 미쳐 날뛰게 되지.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미국 연준 패드는 물가 잡아야 하니까. 금리 못 내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유가가 폭등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안 잡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든. 이건 빚내서 집 사고 사업하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특히 요즘 무섭게 부풀어 오른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 시장이 진짜 위험해. 사모신용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한 기업들이 높은 이자 주고 쓰는 비제도권 대출이야. 금리가 안 내려가면 이 기업들은 이자 감당 못하고 줄줄이 무너질 텐데 이게 터지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클 거야. 트럼프는 이 시나리오를 몰랐을까? 아니, 그는 누구보다 이 공포가 주는 강력한 자본 흡수력을 알고 있어.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극에 달할수록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 즉 미국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거든.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려가고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주식을 던지고 현금을 챙겨서 미국 국채로 숨어들었어. 물류비 폭탄의 금리 압박까지. 이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한테는 지옥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우린 그 너머를 봐야 돼. 트럼프가 왜 이런 거대한 혼란을 일부러 만들었는지 말이야. 그는 단순히 중동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을 추악한 진실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파괴거든. 자, 이제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이야. 트럼프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지 더 깊게 설명해 줄게.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기름과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나라야. 중동의 모든 산유국을 압도한다고. 자, 생각해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150, $200까지 치솟으면 누가 가장 크게 웃을까? 바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야. 자기네 땅에서 펑펑 나오는 기름을 전 세계에 전쟁 프리미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거지.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이용해서 중동 기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산으로 도배하려는 중이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기름 무서워서 못 사면 결국 미국 형님 기름 좀 주세요 하고 비싼 달러 들고 빌게 되는 구조야. 이게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에너지 패권의 완성판이야. 미국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지. 전 세계가 미국 기름을 사려고 달러를 모으니까 달러 가치는 하늘을 찌르고 미국의 패권은 더 단단해져. 여기서 일반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국민들도 화낼 텐데 트럼프가 왜 이럴까? 국가를 운영하는 자본의 논리에서는 국민들의 물가 불만보다 부채 해결이 훨씬 급하기 때문이야. 미국 정부의 빚이 지금 34조 달러가 넘어.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거나 이자를 내겠어? 전쟁 공포가 커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사게 돼 있어. 사람들이 국채를 사주면 미국은 빈 이자를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어. 남의 나라 피눈물로 자기네 빚잔치를 이어가는 셈이야. 게다가 비싸진 기름을 팔아서 에너지 기업들이 떼돈을 벌면 미국 정부는 거기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 트럼프는 정치가 이기 전에 철저한 장사꾼이야. 인플레이션 고통보다 국가의 현금 흐름과 부채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최근 트럼프가 건드린 나라들을 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까지. 전부 다 자원이 넘쳐나거나 물류의 길목인 곳들이야.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원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판짝이야. 다음 타겟은 아마 남중국해나 대만이 될 확률이 높아. 거기엔 반도체라는 현대판 석유가 흐르거든.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의 목줄을 하나씩 쥐고 흔들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거대한 판이 흔들릴 때 똑똑한 돈들은 단순히 공포에 떨지 않고 수혜주를 찾아 맹렬하게 이동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린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 속에 갇혔어. 우리나라는 공장을 돌리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유가가 오르면 공장 원가가 뛰고 물류비가 오르면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완전 진퇴양난이지. 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마진율은 곤두박질치고 국내 물가는 감당 안 될 정도로 솟아. 게다가 환율까지 1,500원을 넘나들고 있어. 기름 사올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야. 이건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도망가기 바빠. 하지만 님들아, 여기서 좌절하고 있으면 돈벼락은커녕 벼락거지 되는 거야. 위기는 곧 부의 재분배거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안에서 살아남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야. 특히 에너지 폭등의 대안으로 떠오를 원자력 발전이나 SMR 소형 모듈, 원전 섹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주식을 던질 때가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이 판의 승자가 될 기회라는 걸 명심해. 자, 오늘 이야기 진짜 길고 깊게 다뤄봤어.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 경찰의 실체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와. 세상은 뉴스에서 떠드는 정의나 도덕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 이면엔 항상 누가 돈을 버는가라는 냉혹한 질문이 숨어있지. 남들이 전쟁 뉴스 보고 벌벌 떨 때 우리는 그 뒤에서 미소 짓는 트럼프의 계산기를 같이 두드려야 돼.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이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알려줘. 님이 남겨준 질문은 내가 밤새 검색하고 연구해서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날카롭고 확실한 해답을 가져올게. 우리 다 같이 돈벼락 맞는 그날까지 나 경제광부가 끝까지 함께할게. 다음에 봐.